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인들이 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제가 주요 종목들과 코스피 증시를 장 종료 후에 잠깐씩 짚어드리는데 사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은근히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도움이 많이 안 되신다고 하시면은 패스를 하고 뭐 시장 정도만 짚어드리는 정도로 지금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 이제 주요 종목들 제가 뭐 어쨌든 샀다 팔았다를 뭐 반복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신라제는 현재로서는 지금 업종 배제되어 있는 그 상황이라서 HLB까지 비롯해서 현재는 바닥에 와 있는 국면이지만 뭐 바이오주가 뭐 그렇듯이 한 번, 두 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뭐 아예 실적에 뭐 그런 영향이 있거나 상패가 뭐 걱정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상패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이 바이오 특례가 생겼죠. 4년 연속 원래 영업 적자가 나게 되면 상장 폐지 심사 요건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 감사 의견에 좋지 않은 판정을 받게 되면 상패 심의가 들어가는데 특히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 근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4년 연속 적자라도 상패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유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HLB 같은 경우에도 4년 연속 적자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월 달에 상패 시즌이에요. 이번에 루머로는 30개에서 50개까지 이렇게 뭐 루머가 돌고 있던데 일단 그건 어디까지나 루머일 뿐이고 어쨌든 3월 들어서 갑자기 급락하거나 뭐 이유 없이 음봉이 뭐 두세 개씩 생긴다거나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거나 뭐 느낌이 쎄한 종목들은 일단은 탈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 상패 요새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 시즌이 상패 시즌이다 염두에 두시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 끌어모아 놨어요. 근데 그러면서 전고점 수준에 또 오다 보니까 좀 일부 조정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61선 근처에서 한동안 좀 공방을 하겠죠. 하이닉스도 제가 올리자마자 무슨 3만원 가느니 4만원 가느니 안티들이 많았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보란듯이 반등을 해서 제가 유튜브를 더 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 주셨고요. 부강약품도 말씀드렸죠. 조금 하락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수준에 오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내일 봐서 내일하고 뭐 모레 봐서 단타로도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을 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제가 방송하자마자 엄청 올랐어요. 아무래도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초기요. LG화학도 33만원 밑으로는 무조건 매수하라.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하신 분들은 이만큼 다 드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이익 실현하는 구간입니다. 최선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도지가 나왔네요. 코스피가 어쨌든 요 구름대 안에서 있으면서 크게 어제 말씀드렸죠. 요 구름대 안에 있으면은 크게 오르는 것도 없고 크게 뭐 떨어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보합에 끝났네요. 8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또 어떤 신호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그 경제 지표가 예상치로 딱 나오면서 방향이 안 잡혔어요. 원래 같으면은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아이고 좋구나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기대가 됐었는데 딱 예상치에 나오면서 시장에 큰 재미가 없었고 막판으로 가면서 다시 북한 테마주가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죠. 수소차는 말씀드린 대로 이익 실현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물렸다고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금방 죽는 테마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한번
차트를. 제가 좋아하는 원형 바닥창이죠. 구름대를 뚫고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계속 올랐으면은 불안불안하게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든 한번 들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아마 물려셨다가도 한 이쯤 되면 다 팔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들고 계셨던 분은 안 보시는 분이겠죠. 보고 있으면 아마 안 팔고는 못 빼깁니다. 자, 한전이에요. 한전은 제가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업력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최근에 안 사실이에요. 이 한국전력이 10월 저점 찍으면서 진짜 사람들이 힘들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200일선이죠. 초록색 200일선이 31,800원 수준이에요. 31,800원. 뭐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저점 꺾였다고 뭐 크게 뭐 의미를 찾기보다는 전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31,800원의 매수 자리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매수 자리냐?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외국인이 뭐 거의 한 달 내내 사고 있어요. 보유 비중이 25%대에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29%대니까 거의. 조금 더 길게 보면 더 심합니다. 거의 2달 말 좀 보태서 한 달 반 내내 사고 있는데 진짜 신기하죠. 저는 사실 개인들 판매도 사실 매도도 무서운데 외국인의 매수가 더 무서워요. 자,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봉입니다. 그리고 방금 31,800원은 여기에요. 여기 31,800원은 31,800원에 매수하라고 정말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31,800원이 뭐냐? 이 핑크색 선은 제가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선인데 이게 바로 50일선이에요. 51선. 이 51선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았죠. 이틀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이 분홍색에 걸려있는 이 구간이 31,800원입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차트는 외국인들이 영어로 된 모든 차트나 뭐 기술적 분석의 내용들은 20일선, 뭐 60일선, 120일선 없답니다. 50일선 아니면 120일선, 120일은 있네요. 50일선, 120일선, 200일선이랍니다. 우리나라는 50일선을 거의 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기본으로 보는 선이 50일선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많이 믿지는 않지만 한번 보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이 답답한 흐름에서 새로운 또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을 보시면 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31,800원대에서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0일선에 대한 기대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짚어드렸고요. 대차장고가 요 딱 잘라놓고 보면은 올라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기간을 좀 길게 늘리고 보면 대차장고가 증가하는 것을 무시하면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담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오히려 공매도를 무시하면서 올라가는 아주 좋은 흐름을 여태까지는 보여주었습니다.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제 말씀 듣고 2달 전 종목 가지고 지금 왜 빠졌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으신데 파는 거는 사실 저도 못해요. 파는 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펀드로 하는 겁니다. 파는 거는 본인들이 자금력에 따라서 금액이 크시면은 4, 5% 내에서 끊으시고 금액이 좀 작다 하시면은 10%, 20%, 많게는 3, 4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 매도에 대한 부분은 전 사실은 본인들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조정이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회사를 보면 이제 자원개발, 송전, 변전 관련된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들을 영위하죠.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땅도 팔고 사업 부문은 어쨌든 판매 사업이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3분기에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이제 정부의 영향이 컸죠. 누진세 얘기하면서 그 구간들을 나눴죠. 더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당기순이익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판매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소폭 증가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성과급은 많이 받아갔겠죠. 안전 직원들은 시내 직장이기 때문에. 자, 연료 단가 상승과 누진제 완화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뭐 그렇지만 석탄 가격이 하락함에 있어서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의 포인트. 뭐 다 아시겠지만 엄연히 공기업이고 유틸리티 또한 규제 산업이죠. 국가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방향성이 주가와 이익에서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이 해도 뭐합니까? 정부에서 이제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이 한국전력에 우호적이지 않죠. 어떻게든 전기요금 쪽에서는 포퓰리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정권에서 맞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누진 구간이 200에서 1단계, 400에서 2단계, 뭐 이렇게 300에서 1단계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제 500에 누진세를 각각 누진 구간을 확대해주면서 누진세에 올라오는 허들 자체를 높여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뭐 할인율로 따지면은 거의 10%에서 20% 할인됐다. 그리고 뭐 장애인도 할인해주고 1년 이내에서 할인 받던 그 애기 부분을 3년 이내까지 확대해주고 뭐 고시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한전의 비우호적이다.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구성도 보시면 거의 전기 판매 쪽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2017년에 영업이익이 대폭 적자로 나오면서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2019년, 2020년이나 되어야 그리고 뭐 전기 요금이나 어떤 정책 자체가 우호적으로 돌아서야 흑자 전환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업이익 변동 요인이 너무 많죠. 전력을 많이 팔아야 되고 전력 판매에 대한 뭐 수급도 조절해야 되고 그 맞춰서 수급에 따라서 구입 연료 사용 그 다음에 고정비도 들어갈 거고 제일 큰 게 전기요금 변동 연료 수입을 하는 연료 단가 변동 그 연료 단가를 얼마에 사오느냐의 구입 단가 변동 정책 변동 뭐 여러가지 변동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테마성이 강해요. 그래서 2019년에는 이 연료 단가의 변동과 구입 단가 변동의 그 4분기가 워낙 비쌌었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낮아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2019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전망하면 수익성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원자재 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가정치가 좀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제조업 중에서 이런 특히 연료 수입해서 하는 제조업들은 컨센서스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이 심하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증감할 부분은 전기요금 변동이 가장 크다. 구입단가 변동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전기요금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입 단가를 얼마나 싸게 해오는지가 영업이익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얘기인데도 딱 들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제조업이다 보니까 제조 판매업이다 보니까 마진 스프레드가 중요하죠.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 수 없죠. 싸게 사는 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마진 스프레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4분기에 연료 단가가 이랬고 뭐 구입 단가가 이랬고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용 증가 요인에 해당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뭐 판매 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은 하락했을 것이라고 판단. 그래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부분으로 이 모든 것들을 4분기 시작되는 초에 다 이미 파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4분기 초까지 주가를 다 하락한 다음에 앞으로 나아질 것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는 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정권 2019년 정권 들어섰으니까 사실은 정말 딱 중간쯤에 와 있다고 봤을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원래 1월에 올리기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또 다시 4월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 거의 2배 이상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시장에 나왔었죠. 그래서 한전이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정권 잡을 때 얘기했죠. 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근데 이제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도 2배 이상 나온다고 하니 사실 조금 뭐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굳이 또 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없다고는 했어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뭐 딱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슬며시 올리거나 뭐 누진 구간을 뭐 단계별로 또 더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적자로 돌아선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전이 이제 그거에 대한 정책을 내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또 북한산 석탄을 쓰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탈원전 하면서 또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면서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는 아무래도 좀 비우호적이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요금을 오르는 부분을 이제 한전을 사서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전기요금이 오르면 어쨌든 한전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한전 주식을 사서 이 부분을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여건은 좋아요.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국제 여건은 좋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야기고요. 원자재 쪽에 있어서는 달러가 아무래도 강세였기 때문에 지금 뭐 10월 이후에 달러가 여기서 놀고 있기 때문에 1130원에서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움직여버렸네. 계속해서 이렇게 달러가 높은 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유가가 10월 이후에 많이 하락한 모습이죠.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달러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가, 석탄 가격, 원전 이용률 모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유가 하락에 따른 LNG 가격 하락 효과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탄, 석탄이에요. 이제 호주의 석탄 톤당 수입해오는 톤당 가격이 117달러를 고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아주 관심 있는 분야라서 많이 알고 있는데 한 3, 4년 전에 60달러대였어요.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 여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레드 측면에서 이 비용 부분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스프레드 쪽에서 판매 단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프레드가 커지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좋은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우호적인 역할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 판매 단가죠. 그래서 2019년, 여기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는 영업마진이 회색이 영업마진입니다. 적자도 났었고요. 많이 벌어서 많이 해먹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적자가 많이 났어요. 적자가 많이 난 상태고 이제 이때는 그랬죠. 이제 유가가 워낙 비쌌던 상태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는 유가가 되게 저렴했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 이렇게 있습니다. 2019년 주택용 누진제, 산업용 개시별 요금제 검토 예정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어떻게 바뀔 것인지 판매 단가 측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건 아실 거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가 결과적으로는 한국전력의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저도 몰라요. 이 부분은. 이제 주택용 누진제 어떻게 할 것인가. 중립적 수준에서 뭐 단일 요금제 할 것인지 뭐 계절적 요금제 할 것인지는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뭐 중간 최대부와 중간 계층에서는 요금을 인하하고 높은 계층에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뭐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들어오시죠. 이제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호적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현재 3만원 초반에서 일시로 조정받을 수 있지만 베팅할 만합니다. 그래서 워낙 그 적자로서는 안 되는 정책 회사이기 때문에 31,800원 아니면 3만원 초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시간 좀 빨랐어요.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